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산업과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가장 잘 반응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김병수 PB 그리고 김지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수 PB님은 진짜 지난번 관심주 맥쿼리 인프라가 너무 좀 안정적으로 잘 고공행진해주는 모습에 오늘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장 4종목 어디서 선별해 오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라는 게 좀 진행이 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6일에 끝나게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들어온 코스닥 종목인 루닛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미국, 일본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또 다시 한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의 배터리 소재 장비 업체인 노보닉스와 이제 공동 개발 협약, 흑연에 관련된 공동 개발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조 흑연에 관한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요거 관점에서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특히 3천만 달러 투자해서 노보닉스의 전환사채까지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호주 쪽에서 관련된 이런 투자 이야기가 진행된다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좀 자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차피 이제 말씀하시듯이 반도체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챗GPT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일 방한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 순매수가 조금 들어온 이유가 현대차와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프로세서 같은 V92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 공급을 목표로 지금 협력을 한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LG전자 외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전장 부품 쪽의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PDDR5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고성능 저전력을 활용하여서 디스플레이 쪽에 카메라 센서 등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025년부터 양산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외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9%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슬램덩크와 이제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표현되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난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디아블로4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된 패키지를 대원미디어 쪽에서 풀 패키지로 뭐 굿즈 같이 포함해서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매수 쪽 관심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에서 4종목을 또 선별해 주셨는데 보면은 우리 김지훈 대표님과 시장과 종목을 보시는 시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대원미디어 어제 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한번 4종목 모두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봄직한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만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주춤한 가운데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좀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밤사이에 테슬라는 또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당분간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바로 좀 반도체 순환매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쪽에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조정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 7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6만 원 후반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삼성전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엑시노스 관련해서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6만 5천 원대쯤까지 열어놓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고요.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 4종목 오늘은 또 어디서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SFA입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면서 2차 전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하이브리드로 섞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SFA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는 자동화 설비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지만 최근에 아주 2차 전지 전국 공적 장비 업체인 CIS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IS는 뭐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등 전국 공정이 가장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조립 공정에서 제일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포지션도 큰데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연간으로 수주가 작년 기준으로 5,800억대 수주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공정 장비 내에서도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만 해도 7,600억 정도 수준으로 이 CIS 관련돼서 굉장히 SF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AMG입니다. 이 회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 그쵸?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티니핑 말씀드렸는데 신작 메탈 카드봇이 아마 6세 남아 기준 시청률 보통 그 3%로 1%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청률이 3% 넘게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메탈 카드봇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계속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시청률 1위가 흥행 기준점인데 그걸 돌파하면서 굉장히 메탈 카드봇이 인기 IP로 티니핑 못지않게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양식품인데요. 소리 소문 없이 농식품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는 데 반해서 삼양식품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역시나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부분, 판관비가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밀양의 신공장이 가동률이 좀 올라오지 않아서 가동률 현재 지금 뭐 50% 미만이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재미난 게 기관 투자자들이 4월 달에 순매도 1, 2, 3위가 모두 LNF,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근데 5월달 최근 들어서 다시 상위 1, 2, 3위가 그대로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입니다. 4월달에 판 거를 지금 5월달에 급격하게 태세 전환해서 지금 도로 다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에코프로 어제 급등에 나왔고 에코프로 BM, LNF도 모두 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계속 뭐 탄산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 75% 정도 올랐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구매 수요가 다시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당연히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2분기 실적 영업이익만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 삼원계 배터리 관련돼서 2027년까지 71만 톤 목표를 잡고 있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목 안에 반도체가 없거든요. 일단 SFA, 에코프로, BM 모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또 제시해 주신 가운데 테슬라도 밤새 이렇게 올랐고 또 엔비디아 쪽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당분간은 우리 국내 증시에도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계속 유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도체 2차 전지 시속 게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럼 그 산 물량을 누군가한테 비싸게 또 넘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렸는데 그럼 실제 숫자가 찍히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려면 반도체도 여기서 더 한 방에 계속 치고 가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 2개,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삼양식품, 또 SAMG 엔터 4종목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김주현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명수 PB님 차례입니다. 4종목 안에서 오늘장 2종목은 꼭 보자.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끄는 장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원미디어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초에 슬램덩크 열풍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나왔던 슬램덩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영화 개봉이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에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열풍을 조금 나오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매출액이 한 840억가량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한 85억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6% 그리고 영업이익은 9%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잔행본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1월에 애니메이션 개봉 이후에
50일 만에 140만 부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주하는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으로 나온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애니메이션의 원작 소설도 20만 부가 판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을 잘 채웠다고 한다면은 다음 요 이제 6월에 넘어가게 되면서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블리자드에서 나오는 디아블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디아블로 4가 플레이스테이션 박스 패키지 그리고 굿즈 유통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대원미디어가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게임 완구 유통에서 이후에 이제 IP 가치 향상까지 또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아마 대원미디어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 엊그제죠 전 세계 공식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게 요 유통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이 조금 기대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 근래에 아이돌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YP라든지 YG 쪽이 올해 들어서 거의 9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1조 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이거를 제외한다면 IP 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대원미디어도 52조 신고가를 좀 넘기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주가가 지금 조금 전고점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주 고공행진 속에서도 애니메이션주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7,000원을 조금 깨져서 16,89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나오게 되었는데 대략 한 17,000원 선에서 만약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신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넓게 열어두어서 16,000원 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2만 원 정도 선을 잡고 다음 2분기, 3분기 실적을 기대하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면에 지금 살짝 잘못 나간 것 같은데 목표가가 17,000원 이하가 아니라 이제 매수가가 17,000원 이하인 거죠? 그렇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지금 16,000원, 16,890원 어제 종가이기 때문에 17,000원 아래 16,000원 선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나가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2만 원 선을 목표로 매수 이어 나가신다면은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디아블로4 그리고 슬램덩크, 젤다 같은 굵직한 모멘텀이 이미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걸 또 실적이 반영해 줄 수 있기에 17,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 봄직하다. 대원미디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대표님입니다. 네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은 꼭 보자. 2차 전지인가요? 아닌가요? 네, 2차 전지는 아니고요. 진짜 좋아하는 종목인데 너무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이 업계에서는 사실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CJ제일제당 부진하긴 했지만. 네, 역시 삼양식품입니다. 네, 뭐 언제 때 불닭볶음면이 하시겠지만 불닭볶음면 여전히 견조하고요. 안 좋았던 게 역시나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원자재 단에서 맥분이죠. 맥분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세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지난 2년 동안 가격을 못 올렸는데 뭐 농심만 가격을 올린 건 아니고요. 삼양식품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라면 업체 입장에서 가격 올린다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한번 옛날에 나가사키 짬뽕인가 한번 공장 증설했다가 네. 한번 이 회사가 그냥 굉장히 크게 힘들었거든요. 박살이 났었거든요. 물론 초창기엔 잘 됐지만 그래서 엄청 보수적이었는데 연간 그 기존에 하던 캐파 물량이 한 50% 넘는 증설을 했어요. 밀양 신공장. 그 밀양 신공장이 가동률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1분기에 48% 정도 가동률 나오다가 지금 60%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동률 좋아지고 있고 해외에서 잘하는 건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잘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불 때 저가의 그 일본 라면이 그냥 꽉 잡고 있는데 지금 사실 농심이 2불 넘는 라면, 이 농심 라면하고 이 삼양식품의 2불 넘는 라면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침투하면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도 4위권이고 상승률로 그러니까 성장 폭으로 맞춰도 50% 넘는 성장을 자랑하고 있고 미국 외에 뭐 인도네시아,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외에서 50% 넘는 연평균 고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에 뭐 월마트나 뭐 이런 코스트코 메인스트림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연간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15%씩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단 부담, 판매비 부담, 뭐 이런 각종 비용 부담으로 해서 주가만 좀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는 11만 원대 밑에서는 뭐 지금 가격에서 한 3, 4% 조정 나온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 봄직하고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가요? 네, 14만 원은 뭐 중기 정도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BTS 멤버 정국이 요즘 또 불구리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맞습니다. 인기가 많잖아요. 너구리는 잘 가는데 농식은 잘 가는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도 잘 가야죠. 삼양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 삼양식품 그리고 우리 김병수 PB님의 종목 대원미디어 오늘부터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해왔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